어느 날 한 배고픈 네덜란드 소년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중 빵집 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번과 커스터드 파이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제빵사가 밖으로 나와 말했다. 맛있어 보이지? 그럴 거예요. 소년이 답했다. 창문을 깨끗이 닦으면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제빵사가 말했다. 네가 날 도와서 닦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에드워드 복이 처음 일자리를 얻은 방법이다. 주마다 겨우 2실링을 받았을 뿐이지만 푼돈마저도 그에게는 거금처럼 보였다. 네덜란드인들은 무척 가난했고 그는 매일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나가 석탄 수레가 지나가는 배수로에 떨어진 석탄 조각을 주워오곤 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복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채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교사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평생 학교를 6주 이상 다녀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저널리즘 역사에서 크게 성공한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여자들이 어떤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지를 만들었으며 판매 부수를 꾸준히 늘려서 은퇴하던 달에는 200만 부를 팔았고 단일 호의 표지에 20만 파운드에 달하는 광고를 유치했다. 에드워드 복은 30년 동안 레이디스 홈 저널의 편집자였다. 은퇴한 뒤에는 에드워드 복의 미국인 되기라는 자서전을 쓰기도 했다. 웨스턴 유니언 전신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자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는 13살이었다. 하지만 한순간도 교육을 받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독학을 시작했다. 미국 위인 전기 전집을 살 돈을 모을 때까지 교통비를 아끼고 점심을 굶기도 했다. 이어 전례가 없는 일을 했다. 유명인의 삶에 대해 읽고 그들에게 어린 시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에드워드 복은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선 제임스 가필드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장군이 한때 운하 예인선의 사원으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는 그랜트 장군에게는 특정 전투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 장군은 그를 위해 지도를 그려서 보내주었으며 더 나아가 14살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하루 저녁을 통째로 할애해 전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주 25실링을 받으며 전신 회사에서 일하던 소년은 이런 식으로 곧 당대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 알고 지냈다. 그는 에머슨, 필립 브룩스, 올리버 웬델 홈스, 롱펠로, 에이브러햄 링컨 부인, 루이자 메이 올컷 셔먼 장군, 그리고 배우인 조세프 제퍼슨을 직접 만났다. 명사들과 어울리면서 그는 자신감, 비전 그리고 야심을 얻었다. 에드워드 복은 늘 습관적으로 글로 남길 새롭고 유명한 사람이 없을지 세심히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사람이 담뱃갑을 열고 기념사진을 꺼내더니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버린 사진을 집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했다. 유명 정치인의 사진이었지만 사진 뒷면은 텅 비어 있었다. 복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에 대한 짧은 전기가 뒷면에 있었더라면 종이는 버려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다음 날 점심때가 되자 그는 아이디어를 들고 사진을 발행한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 책임자와 접촉했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 무척 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전달한 덕분에 100개의 전기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을 따내고 개당 2파운드를 받았다. 그리고 이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기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여러 속기사들에게 일을 맡겼다. 임금은 전기 하나당 자기가 받는 금액의 정확히 절반인 1파운드였다. 마침내 그는 전신회사 사원 일을 그만두었고 본격적으로 출판 분야에 진출했다. 그가 필라델피아로 가서 레이디스 홈 저널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는 고작 26세였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기인 56세 때 마지막으로 잡지 발행인 책상에서 일어서면서 이제 할 일을 다 했군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복은 30년 동안 미국 저널리즘에서 특별한 지위를 스스로 창조했다. 당연히 큰 돈을 모았다. 하지만 어떤 성공은 돈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복이 사람들을 위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그가 청정식품법의 제정을 위해 싸웠기에 미국인이 식탁에서 먹는 음식이 더욱 깨끗하고
건강에도 좋게 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결하고 보기 흉한 도시 폐기장에 대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미국 도시들은 분명 더욱 깨끗하고 더욱 위생적이 되었다. 미국인이 사는 집도 그가 빅토리아 시대 후기의 답답함과 추한 디자인에 대항해 꾸준히 개혁 운동을 벌였기에 더욱 아름답게 변했고 고상한 가구를 실내에 들이게 되었다. 그 시절 주택 디자인은 너무 화려해 오히려 추해 보였고 몰취향이면서 값만 비싼 경향이 있었다. 에드워드 복은 미국에서 최초로 최고의 건축가를 고용해 누구든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주택 계획도 세웠다. 계획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에드워드 복은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유일한 사람입니다. 은퇴 이후 10년간은 정원을 만들었다.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수만 개의 굵은 식물을 들여와 길 가장자리에 심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그는 철도 역사를 장미가 만발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켰다. 플로리다주에 그가 세운 종탑은 멋진 기념물로 유명하다. 그곳은 원래 모래만이 펼쳐진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류 보호구역으로 바뀌었고 수십만 그루의 나무와 관목이 자라 푸른 숲으로 변했다. 숲 위로는 분홍색 대리석으로 만든 200피트 높이의 종탑이 솟아있다. 종탑의 그림자는 그 부근에 조성된 인공호수의 시원한 호면에 아름답게 들이우고 있다. 위 사례는 데일 카네기 인생경영론에서 한 열정적인 소년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의 면면을 유심히 관찰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에드워드 복은 남들이 버린 사진을 보고서 양력이라는 정보를 함께 쓰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이디어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생활이 곧 그 원천인 것이다. 직장인들은 상급자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놓으라는 요구를 자주 받는다. 회사에는 일상적 업무가 산재하고 너무 바빠. 다른 일을 신경 쓸 틈이 없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아이디어 개발을 등한시하고는 한다.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린다. 전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남다르게 생각해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신회사에 사원으로 다니던 14세 소년이 심부름하기도 바쁜데 유명 인사들에게 정보를 보내 어린 시절을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다. 위인들은 어떤 소년 시절을 보냈기에 그처럼 유명해졌을까? 라는 간단한 궁금증이 원천이 된 것이다. 질문은 시간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에드워드 복만 한 것이다. 그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요. 일단 한번 물어나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당첨 확률이 아주 낮은 복권도 당첨이 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 하듯이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일단 시도부터 해보아라.